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치권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국회의원 정수 현재 300명인데요. 그 정수를 10% 범위 내에서 늘리자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표창원 의원도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당 쇄신 그리고 조국 정국 탈출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홍익표 원내수석 대변인이죠. 이분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에서 지금 공수처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죠. 공수처법 처리하려면은 뭐 한국당은 결사 반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군소 야당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야, 공수처법 처리만 하고 나면은 선거법 어떻게 되느냐, 또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선거법이 지금 현재대로 처리가 되면은 지역구 의석이 28석이 줄습니다. 예. 그거 줄이는 거 우리 반대다.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법 처리가 지금 10월 처리는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다급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근데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뭐 이 이제 공수처법 이게 만들어져 공수처를 설치하면 예. 뭐 현실적으로 당연히 대통령의 힘이 강화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고두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치적이다. 이 사람이 뭐 된 게 하나도 없거든. 네. 그래도 이거라도 그래서 지금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러는데 진짜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뭐 있냐? 아니 어느 저기 신문에 그 논설위원이 칼럼 전에 쓴 거 보니 제목이 그래. 하나라도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이러니까 공수처라도 어떻게 만들겠다고 길을 쓰고 있고, 또 이 정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책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수처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자기들이. 이걸만 손에 쥐게 되면 앞으로 정권이 더 이제 이제 민주당 정권을 더 앞으로 연장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이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이를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저 군소정당들로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당장 만약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지역의 의석을 못 얻더라도 일정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목매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바꿔먹은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공수처 좋아, 해줄게. 당신들은 우리 선거법 고쳐줘, 이렇게 한 건데. 속된 말로 엿 바꿔 먹은 거죠. 그렇죠. 서로 바꿔먹었는데. 협상 때까지는 그렇게 됐죠.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년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례대표 넣는 것도 자기 지역구 뺏기는 것도는 누가 가만히 있어요? 관계없죠. 관계없는데다가 민주당이 만약에 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차지해버리면 그 비례대표는 아무 소용없는 건데. 예. 그럼 다른 정당 다 줘야 될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한국당도 비슷해요. 군소 야당한테 예. 나눠져가지고 그 군소 야당을 이제 끌어들여갖고 범여권으로 해서 과반을 넘기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 못해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선 공수처부터 좀 하자. 그럼 선거법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게. 이제 이랬는데 그 다른 야당들이 그걸 뭐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튀 할 거 뻔한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야당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300석도 많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한 100석으로 줄여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싸움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 옛날에 거기에다가 지금 늘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 민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무슨 당 차원에서 한 건 아니지만 당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대변인이 뭡니까? 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변인 아닙니까? 그걸 개인 차원에서 했겠습니까? 쓱 애드 언론을 띄워본 거죠. 슬슬 흘리는 건데. 흘리는 거죠. 애초에
국회의석 300석 정수는 꼭 지키겠다 이렇게 말할 때부터 이미 뒤에는 한 자락 깔고 있은 거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해놓고 나중에 어차피 국회 정수 늘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거 자기들이 잘 알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옛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양반이 애초에 대통령 출마할 때 100석으로 줄이겠다면 그런 공약을 했었죠. 예. 공약을 하고 나경원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가 10% 줄이자 270석으로 하자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싹 없애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명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300석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당론은 정해놨어요. 예. 민주당도. 예.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야말로 뭔가 바꿔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쩌면 이제 그런 희망을 주는 거지. 다른 야당들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뭐 의석 좀 늘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 정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아마 박살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지금 민주평화당인가요? 뭐 5석인가 몇 석 있는데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도 거기도 유승민 의원 등 비당권파는 의석 늘리는 거 반대. 근데 최입의 그 정책의장 당권파 쪽에서는 늘려야 한다. 그런 얘기고 대한정치연대도 그거 다 호남 사람들 아닙니까? 호남 지역구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또 줄여? 줄일 수밖에 없어요. 3석인가 4석이 줄어들어요. 절대 우리는 반대다. 의석 줄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은 안중에 없고 정치 야합, 거래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 의석을 지킨다.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받겠다. 그런 심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정의당이라는 게 몇몇 개 이 정당들은 이렇게 되면 정당으로서 앞으로 존속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한사코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의석을 늘린다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의석을 좀 늘리는 거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없는데, 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대한 명분이거든. 만약에 지금 국회의석을 늘린다 이랬다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틀어지고 있으면 공수처도 날아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공수처법은 진짜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윤석열 검찰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애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하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죠.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말 잘 안 들으니까 물론 검찰 권력이 그동안 정치 권력에 그 사냥개 노릇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들으니까 공수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검찰도 딱 쥐고 뭐 그러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힘 빼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정경심 구속되고 조국 수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여론이 자연스럽게 공수처 필요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이번 과정에서 제일 저는 뭐 손해랄까 그 정당은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소탐대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주 왜곡되고 이제 굴절돼 버렸죠. 지지율도 추락하죠. 그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아니 그래서 정의당이 뭐 비례대표에서 뭐 하면 한 10여석 얻을 것 같지만 더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안 찍어주면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당은 그야말로 이 정의를 내세운 정당이라면 옳고 그름은 구분했어야죠. 근데 자기가 뻔히 보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야. 그런 건데도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신을 키워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아까 공수처법 이야기 하자면 검찰하고 법원 그 판사들까지도 법관들까지도 이제 대통령이 손아귀 쥐려고 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하면 이 대통령 힘이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그 힘이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강화될 것이다. 이래서 통치 편의상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만 해도 그것을
제도를 자기들이 잘 운영만 하면 도대체 필요 없는 제도 건데도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에 칼 하나 더 쥐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정치 도의적으로도 이거는 용납이 되는 것 아니죠.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용납이 되는 것 아니고 이거하고 바꿔가지고 이제 선거법하고 서로 바꿔먹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 우당인 정의당이 뭐 앞으로 안전 기반 자기들 확보해 준다. 결국은 보면 지금 거기서 말씀 그대로예요. 뭐냐면 국민들이 정의당을 신뢰해줘야 그 일석 확보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를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고쳐봐야 국민 신뢰가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 그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까 경희대 허영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허영 교수. 아마 예. 명예 교수인가 석자 교수인가 우리 헌법학의 거의 태두 정도 되는 아주 최고 권위자이죠. 예. 이 공수처법은 유언이 아주 명백하다. 상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예. 검찰총장의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거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 그 검찰총장 위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이렇게 신설해 갖고 검찰총장을 제한하는 거, 그 권한을 예. 그건 헌법 위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최근에 신독재 그 경향이라는 게 뭐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동구권이다, 저 남미다 이런 데서 그 신독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냐? 하나는 심판을 매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다. 그런데 심판을 매수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공수처법이다. 예. 우리 심판을 보는 사람이 판사인데 예. 공수처에서 판검사 수사를 해버려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맞습니다. 예. 자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딱 말 안 듣는 판검사를 올가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 규칙을 선거법을 딱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그게 장기 집권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 그 중에 뭐 이런 뭐 이론가라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연구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룰을 어떻게 교묘하게 잘 바꾸느냐 이거였거든. 그래서 헌법 개정도 시도해봤는데 그것도 벽에 걸렸어.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도 만들어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찰 개혁하라 또 나와. 야, 그 있는 룰이란 룰은 다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최적화하도록 예. 우리의 목적에 최적화되도록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지금 시도해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는 건데 아무리 권력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통령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과 그 측근들 참모들의 의도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억지를 부릴수록 그만큼 자기들 위험도도 커진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까? 네. 권력이 자꾸 자기 욕심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무리를 자꾸 저지를수록 이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데 예.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수뇌부는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둔감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단초라고 할까? 그런 거 보면은 민주당에서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의원이다. 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다 하는 분들이 지금 이철이 예. 의원에 이어서 표창원 의원.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부 인사 영입 1호입니다. 예. 이분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판단도 있겠죠. 개인적인 판단.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꼭 민주당에 대해서만 혹은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만 실망했다기보다는 이 전체 정치 구도라든지 예, 그런 또 거 있죠. 의회 정치라든지 여기서 이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뭐 거의 없다.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이래서 어떤 좌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잘하는 분야에 나가서 내 뜻을 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당에 몸담고 있었던 이상 이 당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그래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나부터 희생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뭐 다른 계산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할 동안 다선 의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석현 의원은
이제 7선돼서 국회의장 하겠다고 지역구에서 그러고 다닌다고 그렇고 이종걸 의원도 꽤 다선이죠. 그렇죠. 이분은 요새 뭐 조국고 옹호고 그동안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름도 거의 없었어요. 선대의 이름만 알려져 있지. 예. 그 이회영, 이시영 아주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집안 그러니까 그 집안이야말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예. 노블레스 오블레즈를 정말 신천한 사람들이고 이 후손들은 그 덕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뭐 제가 전에 저 자유한국당의 그 조광특위 거기 이제 있었잖아요. 예. 나 그 아이도 지금 좀 있으면 우리 이 교수님 좀 비판 좀 하려고 오는데 미리 선수로 치시네. 예, 아니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지금 이석현 의원 이야기가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다선 의원들은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흘렸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국회의장은 누가 합니까? 그래요. 뭐 또 그다음 주요 국회직은 누가 맡아야 됩니까? 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핑계는 다 있어요. 핑계는 다 있는데 아니 초선이라고 국회의장 못하라 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전에 있습니까 그게? 다선이 왜 합니까? 이제는 3, 4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감각으로 해야지. 그래야죠.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예. 그 표창원 의원이 이제 그 사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힌 것은 하나는 최악의 국회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자기는 져야겠다.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초심을 지금 잃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상대편의 불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가했는데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듣고 있다. 그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국 전국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라든가 청와대 그런 행태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선봉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고뇌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후흑하게라고 우리 전에도 거기서 이야기했는데 그 얼굴이 좀 덜 두꺼웠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 우리 이 뭐야 저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공약을 하고 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못 지키게 됐으니까 이 정말 그 유권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얼굴이 못 두껍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 한국판 정치 이 지형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사로 자기가 공약해놓고 예사로 당당하게 그걸 어기고 그야말로 내로남불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내가 초지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을수록 정치는 좀 발전 가능성이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소중한 시도예요. 말하자면 소중한 선언이고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내로남불의 명수들인 그 다선 의원들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부터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어쨌든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어떤 그 시도랄까 신호탄으로서 이런 초선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있겠지만 뭐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조국의 뇌물수사 그런 걸어놓고 그 이전에도 박용진 의원 그것도 또 초선 의원입니다. 우리 뭐 패널로도 같이 많이 했지만 그분도 조국 사태 날 때 좀 이거 반성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했다가 친문 네티즌들한테 아주 융단 폭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초선 의원들의 아름다운 반란 이런 것은 정말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 희망도 주고 그래도 민주당은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구나. 뭐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보기에는 좀 바람직한 변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에 우리 이 교수님은 한국당인가요? 그때는 새누리당인가? 그 윤리위원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유명하신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물러가면서 사실상 조광특위 위원장을 하셨는데 작년이죠. 뭐 하셨습니까? 지금 윤리가 제대로 잡혔고 인적 쇄신이랄까 새로운 기풍이 일어납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아직도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정권에서 또 민주당에서 인심을 떠나는데 민심은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건 자기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희생할 그런 의지를 가지거나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는 거야. 여기는 이철이 표창원 의원이라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더 달라붙는 거예요. 예, 이제 지도부가 바뀌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들어서면 황교안 대표가 애초부터 얘기해서 분명하게 청산할 거 우리 청산하자. 과거의 우리 행태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 과거의 우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가 되자든지 무슨 이런 각오를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정 위주로 나간 것 같아. 그분이 또 이제 오래 무슨 뭐 이제 공직 생활만 오래 했으니까 그다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으니까 아마 권위는 온통 몸에 뱄고 대신에 혁신의 의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위주의 인사를 하고 또 주변에 두는 조직도 안전 위주로 지금 조직을 두고 관리를 하거든. 예.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저기만 잘 붙으면 자기의 또 내 자리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나만 놔두면 우리 이긴다. 나 건드리면 우리 져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단 한 사람도 사실은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한국당에서 나와야죠. 나왔어야지. 벌써는 또 나온 적이 있어요. 6.13 패배하고 한국당이 완전히 까그라지니까 그때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좀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그때 뭐 윤상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 얘기는 그때고 지금은 다 출마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불출마 선언한 사람까지도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 그때 여러 명이 불출마 선언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확인했더니 나 직접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다음에 또 혹은 여하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당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출마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이번을 끝으로 정계 은퇴하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조강특위에서도 좀 명예롭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해놓으면 이 사람 어차피 못 나갈 사람이야. 예. 나중에 알고 보니 못 나갈 사람 못 나갔으면 열심히 보니까 아주 그 주변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던데. 김무성 의원도 뭐 서울 차출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흘리는 것인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차출 누가 합니까? 자기가 나가겠지. 나가면 본인이 자기를 차출해서 하는 건가요? 당에서는 이미 이제 김무성 그게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어떻게든 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서울로 간다면 자기가 내가 영도 내놨으니까 난 서울에 나올래 할 수는 있지만은 누가 뭐 그걸 사출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조국이 퇴진한 게 한국당이 투쟁해서 된 겁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서 광장으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창장을 주고 뭘 가산점을 주고 샴페인을 그냥 터뜨리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정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이러다가 마는 건지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한바구스 꽃들이 피었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말인데 저도 이제 집회 때만 나가잖아요. 예? 나가면 세상에 그런 집회를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또 이 사람들 주도해가지고 집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야. 예?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나가서 이야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가서 대표 한마디 하고 원내 대표 한마디 하고 정말 꼴불견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그것뿐입니까? 청와대를 행진할 때는 앞에 현수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앞장서요. 맨 앞장. 왜 자기들이 그걸 들고 맨 앞장서요? 누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런 성과지 자기들이 뭘 거기서 크게 했다고 머리 깎은가? 그럼 저도 깎겠네. 그럼 만약에 그런 성과 있다면 시민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실천을 하지.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도 지금 총선이 5개월 조금 한 반 남았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얘기 또 언론이라든가 우리 같은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대안 세력이 있어야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부터 이런 사람도 제대로 바꾸고 한글 탈때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인적 쇄신 아직 멀었어. 시기상조는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가 어디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한국당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우리 전부 다 물갈이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정 안 된다면 뭘 해야 되냐. 우리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세비 한 번도 안 받겠다. 우리 보좌진 절반으로 줄이겠다. 뭐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적인. 획기적인 예,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가 예. 있어야 해요.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러니까 오히려 진보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민주당보다 자기들이 한 발 더 앞서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거든. 당연하죠. 지금. 그런데 뒤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앉아. 민주당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뭐 자유우파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건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한국당의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문정권을 심판하든 진보 좌파 정권을 심판하든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제1야당 되더라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권한 누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권을 하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거에 뭐냐 나는 그래가지고 요새는 내가라도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배지만 달면 나는 보장되는 거야. 내가 뭐 여당 되든 야당 되든 상관없어. 그럼요. 차라리 야당이 나.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치고.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사실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잘 되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한 희생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약속하고 그걸 실천해 나갈 때 자유한국당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지금같이 이래가면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어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말 쇄신해야 하고 황골탈퇴해 주기를 바라는 민심. 그것을 모르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수뇌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